소극적 자세로 서방 동맹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던 독일이 강경론으로 급선회하며 전세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제재에 신중했던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전격 무기를 지원하기로 한 것 때문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으로서 분쟁 지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기존 대외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최강국인 독일의 기류가 바뀌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전폭적 지원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일 정부는 현지 시간 26일 대전차 무기 1000정과 휴대용 대공미사일 스팅어 500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시대의 전환점으로 전세계 전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침공에 맞서 방어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그동안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독일은 유럽 내 최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국인데다 제2차 대전 이후 영내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 위협을 받았을 때도 미국과 영국, 폴란드 등과 달리 군사 지원을 일절 거절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로 가는 독일산 무기전을 막기도 했는데요. 거듭 무기 지원을 요청한 우크라이나에 독일이 그전까지 우크라이나군에 보낸 유일한 무기는 군사용 헬멧 5,000개가 전부였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은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독일의 대전환으로 그간 서방 동맹국들의 원성을 쌓던 대러 제재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21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자칭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하자 다음날 독일은 노트르 스트림 2 가스관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2대 교역국인 동시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재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날 숄츠 총리는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무기 지원과 함께 초강력 제재 수단인 러시아 금융기관에 대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배제 조치에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항공기에 독일 영공 진입도 금지했습니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독일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어복 장관은 독일과 서방 동맹국들이 러시아와의 갈등을 막판까지 외교로 풀어보려고 했으나 크렘린궁이 우리한테 거짓말을 했고 모든 노력을 거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교로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러시아가 공격 방침을 꺾지 않자 강경 제재책으로 돌아섰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마르셀 디루스스 독일 킬 대학의 안보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은 2차 대전 이후 독일 외교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며 나치 독일을 몰아내는 데 일조했던 러시아와의 깊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도 러시아가 냉전 종식 후 유럽 역사에 깊은 분열을 일으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 물꼬를 트면서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무기 지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무기 제조국인 독일은 제조한 무기의 제3국 이전 및 판매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독일의 승인을 받아 독일산 로켓 400기와 대공미사일 스팅어 200기 등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독일산 무기인 122mm 곡사포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합니다. 프랑스도 군사장비와 연료 등을 우크라이나에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2000기의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한 영국도 무기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르투갈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루마니아 국경에 175명의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되는 형국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유 불문하고 주권국가에 선제 공격을 가해 수많은 민간 사상자들을 내며 전쟁을 일으킨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세계는 요동쳤습니다. 침공 나흘째인 26일 지구촌 주요 도시 곳곳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규탄하고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유럽을 시작으로 미주 대륙,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동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염원하며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다고 외치는 세계 시민들의 연대는 국경과 인종을 가리지 않고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당국의 체포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규모의 반전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 앞에는 천여 명이 우크라이나의 즉각적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과 푸틴 반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비슷한 시간 스위스 수도 베른과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오스트리아 빈, 그리스 아테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로마, 핀란드 헬싱키 등에서도 수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푸틴 대통령의 얼굴을 아돌프 히틀러와 합성한 사진을 들고 푸틴은 테러리스트라고 외쳤고 자국 정부를 향해서는 전형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과 남미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호주, 한국과 일본, 인도, 이스라엘, 이란에서도 평화와 전쟁 중단을 기원하는 움직임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몸에 휘감거나 흔들며 시위에 나서면서 전 세계에는 노란색과 파란색 물결이 넘실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자 푸틴 대통령이 돌연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이 추진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해 핵 억지력 부대의 특별 전투 임무 돌입을 국방부 장관과 총참모장에게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 억지력 부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러시아 전략 로켓군 등 핵무기를 관장하는 부대를 일컫습니다. 핵 위협에 서방은 일제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ABC 방송에 출연해 푸틴의 이러한 지시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긴장 구조와 위협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옌스 스톨렌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위험한 언사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운용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은 협상에서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키예프에는 미국인 자원봉사단이란 이름으로 한 장의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최근 키예프에 도착한 이들은 건장한 체격에 군복 차림으로 저마다 군사용 무기를 소지했습니다. 악마의 형상이 그려진 깃발을 들고 인증샷을 찍은 이들의 정체는 바로 미군 정예요원입니다. 미 육군과 해병대의 포병부대 소속으로 적진 코앞까지 잠입해 포격 지점을 관측하고 알려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방관측단이란 이름을 가진 이들은 미군 특수임무요원 출신 예비역들로 구성된 민간 군인 회사입니다. 사진 속에는 전방관측단에서 온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직 우크라이나의 어느 도시 한 곳도 점령당하지 않은 이유에는 이들의 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6일 미 보수 매체 내셔널 리뷰 등 복수 외신은 푸틴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악화했다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미 상원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푸틴 대통령이 이상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5년 전과 같은 식으로 반응하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 러시아 미국 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 역시 푸틴 대통령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푸틴 대통령이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를 2008년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즈는 푸틴 대통령이 오만 증후군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1일 크렘린궁 회의에서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에 대한 격분이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된 이 회의에서 나리시킨 국장이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 승인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하자 푸틴 대통령은 지지할 것이라는 거냐 지지한다는 거냐 똑바로 말하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푸틴 대통령이 외부의 단절이 심화하면서 이런 성격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할 것이라는 푸틴의 예상과는 다르게 러시아가 거대한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